안녕하세요. 한국의료시험연구원 강태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출 시 빠질 수 없는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성인이 사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를 제조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22일 새롭게 시행 예정인 공급자 적합성 대상으로 관리되는 마스크의 정의와 어떤 안전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외기로부터 얼굴, 목의 피부,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섬유, 합성수지, 가죽 또는 모피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일회용 마스크와 방한대가 안전 기준 준수인 가정용 섬유 제품과 방한대 예비 안전 기준으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 부속서 17,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부속서를 신설하였고 해당 기준은 위해도가 더 높은 그룹인 공급자 적합성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급자 적합성으로 변경 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 표시사항에 KC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기준 준수에서는 KC마크를 표기하면 안 되지만 공급자 적합성에는 KC마크를 표시사항에 꼭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사용하는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제품의 표시사항에 KC마크를 꼭 표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비서열을 제조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의 경우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품 설명서, 대상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서와 같은 서류를 최종 제조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동용 방한 마스크의 경우 이전에도 공급자 적합성 대상 제품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동사항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안전요건 및 표시 변동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성인용 마스크를 제작하시거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해물질 안전 요건은 다음과 같은 신규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각 물질별 적용 범위는 가정용 섬유제품 방한대와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 방한대를 기준으로 개정 전후 적용되는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직포 포함 섬유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pH, 폼알데하이드, 아리라민이 시험되었으나 신설된 안전기준에 따르면 형광증백제, 알러지성 염료가 추가됩니다. 형광증백제의 경우 신규 추가된 유해물질로 부직포를 포함한 섬유 부분의 시험 대상이며 형광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성 염료의 경우 가정용 섬유 제품 대비 신규 추가된 물질입니다. 부직포를 포함한 염색한 섬유에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가 사용되었을 경우 적용합니다. 만일 방한대에 합성수지 프린트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유기주석 화합물 TBT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12월 22일 이후부터는 납, 카드뮴, 가소제, 3종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납, 카드뮴의 경우 금속 기질, 고분자 기질, 페인팅 및 유사 코팅, 기타 재료 등으로부터 적용되며 부직포 포함 섬유는 제외됩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합성수지 소재 및 합성수지 소재로 섬유 원단의 코팅 또는 프린티 등의 가공 처리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처럼 가정용 섬유 제품 방한대 또는 예비안전 기준 방한대의 추가 안전 요건에 따라 시험 진행된 제품이 12월 22일 이후 재생산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이어도 신규 추가된 유해 물질이 안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시험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카트리와 함께 해주세요. 신규 부속서 신설에 따라 표시사항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가정용 섬유 제품 및 방한대 예비안전 기준에 따라 표시한 제품들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이는 2022년 6월 22일까지 이전 표시사항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이전 표시사항이 사용이 금지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의 경우 최소 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상단 타이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의 경우 표시 권장이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명의 경우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중 해당되는 제품으로 표기합니다. 재질의 종류는 안감, 중간층, 겉감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부직포의 경우 제조 방법도 표기해야 하며, 혼용률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성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치수의 표기는 권장이며 길이에 따라 특대형, 대형, 중형, 소형으로 표기 가능하십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 다음 내용을 표시하며 포장 또는 포장 외의 사용 설명서 등이 별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행 예정인 마스크 안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 마스크 제품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접수 시험은 저희 카트리에 문의 및 의뢰해 주시면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